안녕하세요. GIS 디벨로퍼 김영준입니다. 이번 강좌는 3JS 라이브를 이용해서 웹에서 실행할 수 있는 3차원 체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체스판 위에 말들이 자신의 위치에 배치되어 있고요. 정해진 순서 없이 말들을 어느 곳이든 이동할 수 있는 매우 기본적인 기능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실제 체스 게임 규칙을 적용해서 체스 대전 게임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웹 RTC라는 웹 표준 기술을 이용해서 1대1로 다른 사람과 원격으로 체스를 둘 수 있는 기능 개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강좌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3JS에서 체스판과 체스말을 3차원으로 시각화하고 그리고 말들을 임의의 위치로 이동시킬 수 있는 기능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체스 모델은 블렌더를 이용해서 제가 직접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강좌에서는 체스 모델을 여러분들이 직접 제작하진 않고요. 이처럼 미리 만들어 둔 체스 모델을 GLTF 형식으로 익스포트해서 3JS에서 이용합니다. 이 모델들을 3JS에서 이용하기 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체스 보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이 말은 화이트 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블랙 비숍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3JS에서는 이처럼 모델의 이름으로 모델을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모델은 자신만의 로컬 좌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화이트 킹 모델 보시면 이 노란색 작은 동그라미가 이 모델의 원점이고요. 빨간색 화살표로 나타낸 이 축이 X 좌표축, 초록색 화살표로 나타낸 축이 Y 좌표축, 파란색 화살표로 나타낸 축이 Z 좌표축입니다. 이 체스 모델들은 GLTF 형식으로 익스포트하게 되는데요. 파일에서 익스포트해서 이 GLTF 2.0이라는 메뉴 항목을 실행해서 익스포트 할 수 있습니다. 익스포트한 파일명은 chess.glb로 하였고요. 이 chess.glb는 이 영상의 설명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GitHub에서 다운로드 받은 3JS 소스에 대한 폴더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이렇게 열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체스라는 폴더를 만들었고 다시 데이터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이 안에 앞서 블렌더에서 익스포트한 chess.glb 파일을 복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베이직이라는 이름의 CSS, HTML 그리고 JS 파일들이 보이는데요. 이 파일들은 기본 코드입니다. 이 파일들은 이 강좌의 설명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이 기본 코드들은 제 유튜브 채널에 3JS 강좌 중에서 두 번째인 기본 구성 요소와 코드라는 제목의 강좌에서 만들어진 코드입니다. 이 기본 코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기본 구성 요소와 코드라는 해당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작성할 모든 코드는 이 basic.js에서 이루어집니다. 먼저 체스 모델이 저장된 모델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gltf 파일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gltf 로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델을 설정하는 코드는 이 밑줄 셋업 모델 메서드에서 작성하는데요. 기존의 코드는 모두 삭제하고요. 그리고 다음 코드를 작성합니다. gltf 객체를 만들고 로드 메서드를 통해서 모델 파일을 로드합니다. 로드된 결과인 이 gltf 인자에 씬 속성에 체스 모델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모델스는 체스 모델이 담겨진 저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메서드에서 자주 참조되므로 필드화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S키를 눌러서 저장합니다. HTML 파일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이 Go Live 버튼을 클릭해서 실행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개발자 도구를 표시하기 위해서 F12키를 누릅니다. 콘솔 창에서 이렇게 한 개의 에러가 표시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에러는 파비콘 파일이 없다는 것으로 이 강좌에서는 무시해도 됩니다. 이렇게 에러가 하나만 표시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2개 이상의 에러가 표시되면 소스 코드의 입력이 잘못된 것이므로 다시 확인하시고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체스 보드를 화면에 표시하겠습니다. 이 밑줄 크리트 보드 메서드를 작성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져와야 할 모델은 바로 이 보드라는 이름의 모델입니다. 보드라는 이름으로 모델을 가져오겠습니다. 보드의 월드 좌표계의 위치를 0, 0, 0으로 잡아주겠습니다. 그리고 보드를 씬에 추가합니다. 실행해 보면 에러는 없지만 화면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화면에 보드를 표시하기 위해서 카메라의 위치를 조정하겠습니다. 카메라는 밑줄 셋업 카메라에서 설정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 카메라의 포브 각도를 40도로 변경하고요. 그리고 카메라의 위치를 Z축에 대해서 50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다시 실행 결과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결과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장면이 너무 어두운데요. 그래서 광원을 설정하겠습니다. 광원은 이 밑줄 셋업 라이트 메서드에서 설정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코드는 모두 제거하고요.
그리고 먼저 주변 광인 앰비언트 라이트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4개의 포인트 라이트를 추가합니다. 밑줄 크리트 포인트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추가하는데요. 인자로 포인트 라이트의 위치를 받습니다. 이 밑줄 포인트 라이트의 정의는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밑줄 크리트 포인트 라이트 메서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행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배경색을 검정색이 아닌 다른 색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여기서요, 신의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설정하면요, 저장하고 실행 결과를 보면 이렇게 회색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말을 체스판에 놓겠습니다. 이 밑줄 크리트 호시스에서 각 말을 생성하는데요, 각 말을 생성하는 별도의 메서드를 정의합니다. 바로 밑줄 크리트 호스입니다. 이 메서드는 3개의 인자를 받습니다. 먼저 말이 놓여질 보드판에서의 위치이고요. 그리고 모델 파일에서 지정된 모델의 이름입니다. 세 번째 인자는 모델이 3JS에 추가될 때, 즉 모델이 장면에 추가될 때 생성된 메시의 이름입니다. 이 메서드의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먼저 모델 파일에서 이름으로 모델을 가져와서 복사해 메시를 생성합니다. 클론 메서드를 호출해서 메시를 복사합니다. 그리고 메시의 이름을 이 메시 네임으로 지정합니다. 다음으로 인자로 받은 이 보드 포스는 행과 열의 인덱스 값으로 받는데요, 이를
3JS의 월드 좌표계로 변환해 줍니다. 이 밑줄 get 보드 포지션 메서드는 뒤에 이어서 바로 구현하겠습니다. 이 위치를 메쉬에 지정합니다. 그리고 메쉬를 장면에 추가합니다. 이 밑줄 get 보드 포지션 메서드를 작성하겠습니다. 인자로 보드의 행과 열에 대한 인덱스를 받는데요. 이 로와 컬럼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이 위치는 행과 열에 대해서 0, 0이고요. 얘는 이 위치는 행과 열에 대해서 0, 7입니다. 그리고 이 위치는 행과 열에 대해서 7, 7이고요. 이 위치는 행과 열에 대해서 7, 0이 됩니다. 이처럼 행과 열에 대한 인덱스를 실제 월드 좌표계로 변환해 주는 것이 밑줄 get 보드 포지션 메서드의 역할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이 보드의 이 길이를 얻어와야 하는데요. 먼저 이 길이를 얻어오고요. 그리고 이 보드를 구성하는 이 칸의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이므로 이 길이를 8로 나누면 이 한 칸의 길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한 칸의 길이를 이용해서 보드의 행과 열의 인덱스를 이용해서 월드 좌표계의 x, y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코드로 작성하겠습니다. 먼저 보드의 크기를 얻기 위해서 보드 객체를 참조합니다. 그리고 보드의 바운딩 박스를 얻습니다. 그리고 보드의 크기를 얻습니다. 이 크기를 8로 나누면 한 칸에 대한 길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셀 위스와 보드의 크기인 이 사이즈를 이용해서 이 보드의 로와 컬럼에 대한 인덱스를 월드 좌표계의 x와 y 값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밑줄 크리트 호스 메서드가 완성되었고, 이 메서드를 이용해서 체스 보드 위에 모든 말을 배치시키겠습니다. 밑줄 크리트 호시스 메서드의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저장하고 실행 결과를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체스 보드 위에 말이 위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을 선택하고 이동하는 기능을 구현하겠습니다. 장면을 클릭해서 선택된 모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마우스 클릭 이벤트와 3JS에서 제공하는 레이캐스터라는 클래스가 필요합니다. 밑줄 셋업 이벤트 메서드에서 레이캐스터 클래스 객체를 정의합니다. 레이캐스터 객체의 이 밑줄 클릭드 포지션은 마우스로 클릭된 씬의 좌표를 참조하는 객체입니다. 그리고 레이캐스터 객체의 밑줄 셀렉티드 메쉬는 클릭해서 선택된 메쉬 객체에 대한 참조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클릭 이벤트를 추가합니다. 이 클릭 이벤트에 대한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클릭된 위치를 지정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클릭드 포지션에 저장되는 클릭된 위치는 -1부터
1 사이의 값으로 정규화됩니다. 이렇게 정규화 해줘야 레이캐스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이렇게 정규화된 좌표를 이용해서 레이캐스터를 설정합니다. 설정할 때는 카메라도 같이 지정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클릭된 메쉬를 얻는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드에 오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요, THS가 아니라 THIS가 맞습니다. 이제 클릭된 메쉬가 정상적으로 발견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 파운드의 랭스가 0보다 크다면, 즉 클릭된 어떤 메쉬가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여기서 이 클릭드 오브젝트가 클릭된 메쉬를 의미합니다. 이름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저장하고 실행 결과를 보면요, 이렇게 클릭해 보면 클릭된 말의 이름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드는 클릭해도 보드의 이름이 정확하게 출력되지 않는데요. 보시면 이처럼 보드를 클릭하면 보드 파트 밑줄 2 또는 보드 파트라고 이름이 표시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 보드 모델에 대해서 두 개의 재질로 지정되어져 있는데요. 즉, 이 보드 하나가 이 하얀색 재질과 검정색 재질 두 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블렌더에서 메쉬가 두 개 이상의 재질로 구성될 경우 이 보드의 정확한 실제 이름은 부모를 통해서 얻어와야 합니다. 이를 코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코드가 아니라 부모의 이름으로 지정했습니다. 저장하고요. 다시 실행 결과를 보면요, 보드를 클릭해 보면 정확하게 보드라고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클릭된 메쉬를 정확히 얻어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만들 것이 무엇인지 완성 결과를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을 클릭하면 클릭된 말이 회전하면서 수직 방향으로 위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보드를 클릭하면 말이 클릭된 보드 위치로 회전하면서
수평 이동하고 다 이동되면 다시 수직 방향으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다시 보면요. 말을 먼저 선택하면 회전하면서 위로 올라오고 보드를 클릭하면 회전하면서 수평 이동하고 그 뒤에 수직 방향으로 밑으로 말이 이동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경우이고요. 두 번째 경우는 말을 클릭하면 첫 번째와 동일하게 회전하면서 수직 방향으로 위로 이동하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드가 아니라 다른 말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전에 선택된 말은 자기 자리에서 회전하면서 수직 방향 밑으로 이동했고요. 그리고 새롭게 선택된 말은 회전하면서 수직 방향 위로 이동했습니다. 다시 보면요. 현재 말이 선택된 상태인데요. 여기서 보드가 아닌 다른 말을 클릭하면요. 이전에 선택된 말은 수직 방향으로 밑으로 이동했고요. 그리고 새롭게 클릭된 말은 회전하면서 수직 방향으로 위로 이동했습니다. 이처럼요. 이제 코드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보드가 아닌 말을 클릭했을 경우에 대한 조건문입니다. 만약 보드가 아니라면 이 경우는 보드가 아닌 말을 클릭했을 경우이고요. 이 else문은 말을 클릭했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무것도 클릭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먼저 보드가 아닌 말을 클릭했을 경우에 대한 처리입니다. 클릭되어 선택된 말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레이캐스터에 Selected Mesh를 통해서 클릭된 객체를 참조해 둡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전에 선택된 말이 무엇이었는지도 기억해 둡니다. 그리고 만약 현재 선택된 말과 이전에 선택된 말이 같은지와 같지 않은지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처리를 해줘야 하는데요. 먼저 현재 선택된 말과 이전에 선택된 말이 같지 않다면 현재 선택된 말을 수직 방향, 즉 여기서는 Y축인데요. 방향 위로 이동시킵니다. 동시에 선택된 말을 수직 방향, 즉 제자리에서 회전시킵니다. 결국 회전하면서 수직 방향으로 위로 이동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여기서 현재 선택된 말과 이전에 선택되어진 말이
동일하다면 이전에 선택된 말과 현재 선택된 말이 동일하다면 현재 선택된 말이 없다고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선택된 말에 대해서, 즉 이전에 선택된 말이 있다면 이 이전에 선택된 말을 원래의 위치로 이동시킵니다. 이는 수직 방향으로 수직 방향 밑으로 이동시키는 것과 동일합니다. 또 동시에 수직 방향, 즉 Y축이죠. Y축으로 회전시킵니다. 다음은 보드를 클릭했을 경우입니다. 이 말이 아니고요. 보드를 클릭했을 경우, 이 경우입니다. 여기서 만약 앞서 선택된 말이 있다면 선택된 말을 클릭된 보드의 위치로 수평 이동한 뒤에 아래 방향으로 수직 이동시킵니다. 동시에 Y축으로 회전시킵니다. 그리고 선택된 메시가 없다라고 지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요. 아무것도 클릭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선택된 메시가 없다라고 지정합니다. 이제 완성해야 할 코드는 애니메이션에 대한 코드인데요. 바로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총 3부분입니다. 애니메이션은 GSAP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겠습니다. GSAP 라이브러리는 CDN 방식으로 참조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구글에서 GSAP CDN으로 검색을 해보면요. 여기서 이 카피 스크립트 태그를 여기를 클릭하고요. 클릭해서 이 HTML 파일에서 여기에 붙여 넣습니다. 그러면 CDN 라이브러리가 참조됩니다. 수정한 HTML 파일을 저장하고요. 그리고 JS 파일에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애니메이션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현재 선택된 말을 수직 방향, 즉 Y축으로 위로 이동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음처럼 코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시간은 1초 동안 발생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선택된 말을 수직 방향, 즉 제자리에서 회전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1초 동안 360도 Y축으로 회전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이 부분에 대한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이전에 선택된 말을 원래의 위치로 이동시킨다, 즉 수직 방향 밑으로 이동시킨다 라는 것과 동일한데요. 이 부분을 코드로 나타내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수직 방향, 즉 Y축으로 회전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한 애니메이션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애니메이션은 타임라인을 사용하는데요. 이 이동 애니메이션이 수평 이동한 다음에 아랫방향으로 수직 이동한다라는 순차적인 흐름, 즉 타임라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코드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타임라인 객체를 하나 만들고요. 이 타임라인 객체를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발생시킵니다. 선택된 말을 이동시키는데요. 이동시킬 좌표를 X좌표는 이걸로 하고요. Z좌표는 이 값으로 지정합니다. 이 파운드 그리고 포인트점 X와 포인트점 Z가 체스보드에 클릭한 위치 좌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이동 애니메이션의 시간은 1초로 지정합니다. 이 애니메이션이 선택된 말을 클릭된 보드의 위치로 수평 이동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랫방향으로 수직 이동시키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코드를 이렇게 작성했고요.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는 이 애니메이션도 1초 동안 발생하도록 합니다. 결과적으로 총 2초에 걸쳐서 이 수평 이동과 수직 이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동시에 Y축으로 회전시키는 애니메이션입니다.
2초에 걸쳐서 Y축으로 마이너스 360도 회전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빠진 코드가 있는데요. 여기에 점 포지션, 그리고 여기에도 점 포지션, 이 코드가 필요합니다. 저장하고요. 실행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체스말을 보드에서 이동시키는 기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강의 초반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를 시작으로 실제 체스 게임 규칙을 적용해서 체스 대전 게임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웹 RTC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1대1로 다른 사람과 원격으로 체스를 둘 수 있는 기능 개발도 가능합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